걷기 양말, 맨발 접지, 초보자 등 어싱 신발, 뭐 등산화, 슈즈 이거 전부 다 그냥 키워드 광고하려고 넣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접지 안 됩니다. 전혀 접지되지 않습니다.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이제 꽤 쌀쌀해져서 겨울철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에 약간 부담이 생기죠. 그동안 아주 평화롭게 즐겨왔던 맨발 걷기가 겨울에는 아주 평화롭진 않거든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겨울철 맨발 걷기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고 또 겨울철 맨발 걷기 하려면 조금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저기 어싱 슈즈나 어싱 양말 이런 거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저기 인터넷에서 구매하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보호 장비를 어싱 양말이라든지 어싱 슈즈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쭉 찾아봤어요. 근데 한 거의 80%가 어싱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어싱 슈즈나 어싱 양말 그리고 다양한 접지 용품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잘 눈여겨 보셨다가 황당한 일 당하지 마시고 좋은 용품들 저기 준비하셔서 겨울철 맨발 걷기도 아주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가 왜 중요한가? 우선 말씀드리면 장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역이 약하셨던 분들은 이제 면역이 좋아지는데 겨울철 맨발 걷기가 중요하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설트윈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일명 그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데 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데 겨울철 맨발 걷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세포핵이에요. 세포고 여기가 세포핵이고 요런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고 나머지는 세포질이고 이런데 이런 그 장수 유전자가 우리 세포 핵과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막 이런데 그 세포질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수 유전자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완전 좋지 않겠냐? 장수에 지장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집니다. 이건 뭐 우리 감각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것을 호메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시스. 호메오스테시스는 우리 몸이 일정하게 자기 몸을 항상 체온도 그렇고 심박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호메오스테시스가 아니라 호르메시스입니다. 호르메시스. 우리말로는 뭐 정확하게 번역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호르메시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호르메시스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에는 스트레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스트레스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건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냐 이거는 우리 몸이 더 나빠지느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요 구간을 호르메틱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트레스가 요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우리 몸이 계속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오히려 건강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를 지나면 전혀 건강에 도움되는 효과가 없고 더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세포의 손상이 더 증가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런 호르메시스를 유발하는 그 장수 유전자를 켜는 첫 번째가 소식입니다. 소식. 적게 먹이면 모든 동물에서 전부 다
노화가 지연되고 생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자, 소식이라 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뜻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그 탄수화물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좋은 채소 그리고 적당량의 단백질, 좋은 지방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저탄이죠. 두 번째 지방은 너무 고지방은 못합니다. 저는 중간 정도의 지방 그리고 채소는 많이 먹는 그래서 저탄, 중지, 고체 저는 이런 식사가 저한테는 가장 맞고 또 많은 분들한테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더위입니다. 더위. 우리가 여름철에 너무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 켜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우 많이 경험들 하셨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더위는 오히려 사람에게 이런 건강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체온을 올리게 되면 암세포들도 활동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36도 이하로 자꾸 몸이 냉하신 분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체온을 0.5도, 1도 이렇게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뭐 40도 이상 높이고 그러면은 뇌세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열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늘 일정 정도로 약간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덮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추위입니다. 추위. 우리가 너무 밤에 따뜻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실제로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는 뭐 19도, 20도 정도의 약간 낮은 그 온도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겨울철에도 뭐 보일러를 빵빵하게 켜놓기 때문에 한 25도, 뭐 26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약간 쌀쌀한 정도의 온도가 숙면에는 더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겨울철이 그래서 우리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추우면 안 되겠지만 추운 날씨에 일정 정도의 그 노출 그러니까 늘 너무 따뜻하게만 지내지 말고 잠깐씩 추위에 노출되는 것도 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의 한 가지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겨울철 맨발 걷기는 여름보다는 다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 유의사항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겨울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발은 조금 차가울지 몰라도 다른 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긴 패딩을 입는 것도 좋고 머리에 따뜻한 모자를 쓰거나 귀마개, 장갑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가 보온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어느 정도 데펴놓은 상태에서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접지 용품들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요 신발에다가 요거 붙이는 거 있죠? 요거 접지 테이프입니다. 접지 테이프도 좋고 또 이렇게 접지 양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접지 신발도 괜찮고 또 실제로 자기가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꼭 이렇게 돈 주고 사지 않더라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덮버선 같은 건데 얼마 하지 않아요. 이게 요거를 요렇게 가위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거 보이죠? 예. 요렇게만 해도 이거 다 접지됩니다. 이거 구멍 앞에 요렇게 하나 뚫고 뒤에 하나 뚫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천으로 된 양말 하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끝을 또 이렇게 그 바느질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꼭 장만해서 겨울철 맨발 걷기라면 안전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접지 용품이 꼭 필요하다.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가 끝나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데, 끝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로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찬물로 먼저 씻고 한참 지난 다음에 따뜻한 물로 씻어 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발이 굉장히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 감각이 둔해 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제 발을 씻었다가는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나고 난 직후에는 찬물로 씻으시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제 요즘 얼마 전부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찬물로 안 씻고 그냥 물티슈로 닦기만 하고 양말을 신고 집에 와서 다시 샤워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겨울철 맨발 걷기 유의사항을 꼭 지키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철 맨발 걷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겨울철 접지용품 유의사항입니다. 저는 한두 달 전에 제가 이거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씩 장만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만 했거든요. 직접 제가 구매한 게 아니라.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24,300원. 접지 신발, 맨발 걷기, 양말, 뭐 어싱 슈즈. 제목은 이렇게 돼 있죠. 안에 내용을 보면 꽝입니다. 꽝. 전혀 접지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사시면 완전 돈 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막 써 있어요. 걷기 양말, 맨발 접지, 초보자 등 어싱 신발, 뭐 등산화, 슈즈. 이거 전부 다 그냥 키워드 광고하려고 넣은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 접지 안 됩니다. 전혀 접지되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 꼼꼼히 살펴봤는데 접지를 위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이거 파는 분이 전혀 접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내용만 보면 그럴싸해요. 아주 밑에도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맨발 걷기 양말 이런 거 2, 3만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 보세요. 본 상품은 해외 배송 상품입니다. 이걸 보세요. 지금 밑에 깔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접지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접지가. 그리고 접지에 대한 어떤 소재라든지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접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해외에서 상품을 받았다면 이거 반품할 때도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아요. 속지 마시고. 여기 상품 정보, 품명 모델에는 이렇게 다 접지, 어싱 돼 있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접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 회사 제품, 국산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배송 상품은 솔직히 잘 믿지 못하겠고, 해외 배송 상품 중에서 진짜 접지가 되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비쌌어요. 2,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내 제품도 보니까 어싱 양말은 제가 사봤는데 한 짝이 한 15,000원 정도. 싸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 어싱 신발은 10만 원, 최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싸지는 않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꼭 이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국산 제품을 그리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것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 회사 제품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워낙 접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접지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것과 접지에 대한 상식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멘트가 접지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된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요. 시멘트 접지 효과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앞산공원에 있는 시멘트인데 0.005로 나왔는데, 보통 접지가 완벽하게 되면 완전히 0이거나 1 정도 나오거든요. 0.005 정도면 애매합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접지 실험을 해보면서 느낀 게, 시멘트의 두께나 그 시멘트 밑바닥에 있는 토질에 따라서, 그리고 동네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말은 접지가 되는가? 지금 제가 이거 모래사장인데 이 모래사장에서는 100% 접지가 됐었는데요. 양말을 신었죠. 양말을 신었는데도 0.001.
이 정도면 접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접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양말만 가지고도 접지가 된다면 굳이 아까 뭐 비싼 접지 양말, 접지 신발 이런 거 살 필요가 없겠죠.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양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접지 양말입니다. 제가 이거 15,000원 주고 산 건데 두 컬레에 29,000원. 자, 접지 양말을 신었는데 어때요? 0.001이죠. 똑같죠? 그러면 양말하고 완전히 똑같으니까 제가 이 실험을 하고는 야, 접지 양말 괜히 샀다. 그냥 양말 신고 다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앞산의 고산골이에요. 고산골에서는 접지 양말이랑 그 일반 양말이랑 차이가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유라공원으로 갔습니다. 이거 대구 동구에 있는 유라공원인데 여기는 잔디밭이 너무 넓고 아주 좋더라고요. 탁 트여서. 여기 맨발 걷기 산책로도 있고 뭐 황토길도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실었던 거하고 똑같은 일반 양말, 접지 양말, 그리고 요거는 접지 스트랩입니다.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유라공원 잔디밭, 접지가 잘 되죠? 0.000. 자, 잔디밭 실험은 접지가 완벽하게 됐었어요. 두 번째, 보도블록이 접지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도블록 접지 실험, 이것도 잘 됐습니다. 보도블록도 접지가, 똑같이. 예. 뭐, 밑에 촉감은 좀 좋지 않지만, 보도블록도 접지는 잘 됐습니다. 자, 요거는 보도블록 접지 실험 두 번째인데,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래서 두 번째 계단에서, 거기도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블록 실험을 해봤는데, 조금 덜 됐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면 접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이렇게 쌓아서 계단처럼 올라가면 위로 갈수록 조금 덜 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일반 양말 접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잔디밭 접지가 완벽하게 됐는데 일반 양말을 신고 해보니까 0.005 좀 덜 되죠. 접지가 덜 됩니다. 이게 일반 양말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접지 양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완벽하죠. 접지 양말을 신고 해보니까 완벽한 접지가 됐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앞산의 고산골에서 걸으시는 분들은 일반 양말을 신어도 괜찮겠지만 그것도 모래사장입니다. 또 일반적인 흙길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라공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잔디밭 맨발 걷기를 하실 때 접지 양말 신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접지 양말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반 신발을 신고 해봤는데 0.008 이렇게 나왔거든요. 비춰서 잘 안 보이지만 0.008이에요. 그러니까 접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고산골에서는 일반 양말 신어도 0.0023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그때가 비 오고 난 직후라서 습기 때문에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 신발도 동네마다 약간 접지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요거 접지 스트랩입니다. 요거 가격이 하나당 한 3, 4천 원 할 것 같은데 요거를 밑바닥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바닥에 붙인 다음에 안쪽 면에다가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접지 스트랩이 접지가 되는지 봤어요. 지금 보면 0.001 이 정도면 접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지 신발이 10만 원 이상 좀 비싸면 접지 스트랩을 해서 밑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안창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대신 접지 스트랩을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밑바닥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쉽게 떨어지니까요. 두 번째, 스트랩을 안에 붙인 다음에는 일반 양말을 신지 말고 접지 양말을 신으시거나 아니면 맨발로 하셔야 접지가 잘 됩니다. 일반 양말을 신으시면 또 효과가 떨어지겠죠.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참 좋았던 내용이 굉장히 평화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맨발 걷기가 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앞산에 가가지고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는 이제 발 씻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분 만나서 사진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은 7년인가 8년인가 굉장히 저보다 뭐 몇 배 오래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7시간씩 산을 타신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산신령 수준입니다. 이분, 자, 제 맨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맨발이 요렇죠. 자, 요렇게 아직 보송보송한데 이분 맨발 한번 보세요. 거의 뭐 너무 건강하지 않습니까? 거의 원시인 수준인데 산신령님 발은 이렇습니다. 그 맨발로 이렇게 저기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도 저를 보고 굉장히 서스럼 없이 이렇게 말을 건네주시고 저도 이분하고 짧지만 몇 분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늘 평화롭게 땅과 만나시는 분들은 자기 삶도 그렇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다. 저는 늘 그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가 왜 중요한가? 여름철이나 봄, 가을처럼 딱 우리 느낌에 좋은 그런 날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겨울철은 실제로 발이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달콤한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 유전자가 켜지지 않아요. 달콤한 일만 자꾸 있으면. 음식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우리 삶이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쌉싸름한 것도 좀 필요해요. 여름철에 아주 기분 좋게 맨발 걷기 하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에 조금 쌀쌀하고 추울 때 발에서 느껴지는 약간 까칠까칠하고 불편한 그런 감촉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도 늘 즐겁고 기분 좋고 막 상쾌한 이런 감정만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좀 아프고 좀 고민스러운 이런 것들은 자꾸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도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감정들은 자꾸 피하고 뭔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만 자꾸 이렇게 붙잡고 싶은데 이런 게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즐거운 감정, 기분 좋은 감정이 오면 그것대로 충분히 즐기고 우리가 불편하고 불안한 것, 두려운 것 있으면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감정이 왔다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감정을 이렇게 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명상이 저절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명상을 따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맨발로 걸으면서 저는 명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 맨발 걷기가 비록 발에서 느끼는 감각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장수 유전자를 켜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고 겨울철 맨발 걷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